자, 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학원입니다. 오늘은 오토데스크 메쉬 믹서를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오토데스크 메쉬 믹서는 폴리곤 상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편집하기 위해서 나온 메쉬를 편집하는 모델링 툴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배워왔던 뭐 퓨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반적인 3D CAD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벡터 상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크기 같은 것들을 잠깐 파악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원형의 데이터도 보시면은 직경이라든지 어떤 기하가 가지고 있는 기하 형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온전히 보존하고 있지만 우리가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서 폴리곤 상태로 이제 변환을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STL 포맷으로 이제 다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STL 포맷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 형태의 그 구조를 가진 폴리곤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저장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가 되고 나면은 일반적인 벡터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편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퓨전 같은 경우는 폴리곤을 편집하기 위한 메쉬 탭이 있죠. 명령 탭이 따로 있는데 요거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이런 이제 폴리곤 상태를 편집하기 위해서 뭐 3D Max 같은 거를 따로 또 배우기에는 학습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간편하게 출력을 해서 쓰기에는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에서 메쉬 믹서라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메쉬 믹서는 오토데스크 프로그램이니까 설치를 하려면 지금 이제 주소를 보시면 autodesk.com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요 메쉬 믹서만 여기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은 로그인 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버전이니까 설치를 했잖아요. 자, 메쉬 믹서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버전은 아니고요. 그냥 설치 프로그램이고 무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토데스크 계정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주소가 메시믹서.co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믹서.com에 주소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혹시 이제 그 스펠링이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메모장에다가 한 번 더 적어 드릴게요. 이 주소로 메시믹서.com으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우측에 다운로드라고 탭이 하나 보이네요.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인스톨은 이제 윈도우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맥 버전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 제품이. 그래서 이제 윈도우 3.5 선택해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메쉬 믹서 3.5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메쉬 믹서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되고요. 뭐 별도로 많이 설정할 거는 없어요. 이 초기 화면은 우리가 이제 퓨전에서 배웠던 인터페이스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측 위에 뷰큐브가 보이고 마우스 조작법은 이제 우클릭을 하면은 회전이 되고 휠을 앞뒤로 돌리면 줌인 줌아웃이 되고 휠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펜 기능을 가지고 있죠. 네, 일단은 좌측에 파일에 가시면은 프리퍼런스가 보이는데요. 네, 초기 설정을 고칠 게 있는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쉬 믹서의 내비게이션 모드라는 거는 우리가 메쉬 믹서로 조작하기 위한 방법을 뜻하는데요. 디폴트 퓨전 3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퓨전 360의 마우스 조작법이 좀 다르죠. 우리가 저희 학원에서 이제 교육하는 거랑 조금 달라서 저희가 마우스 조작법을 일반적인 조작법으로 설정을 했는데 메쉬 믹서에서는 퓨전 360으로 하면 일반적인 조작법이 돼요. 메쉬 믹서로 하면 오토데스크 조작법이 되고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퓨전 360으로 해주시고요. 자, 메쉬 칼라 모드랑 메쉬 노멀 모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메쉬 노멀 모드는 나중에 제가 이제 퓨전 기초편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메쉬를 이제 어떤 상태로 보느냐에 대한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칠 게 파일에 가시면은 플립 ZY 액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오토데스크 프로그램들이 되게 따로 설정을 해주지 않으시면 그 XYZ 그 3D 축에서 높이 방향을 우리가 보통 Z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오토데스크 프로그램이 따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높이 방향이 Y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모델링을 불렀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퍼런스에서 그 파일에 보시면은 이제 ZY축을 뒤집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뒤집어 주시는 게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에는 당장에는 만질 게 없고요. 나중에 그 키보드에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아까 간단한 설정 이제 여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퀵 설정에서는 좀 고칠 게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이 보드가 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는 뷰에 가시면 이제 아마 처음 가시면 바닥에 프린터 베드라고 그 3D 프린터의 베드가 밑에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안 보이는데 밑에 뭔가가 있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좀 다른 걸 부르겠습니다. 자동차가 좌표계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다른 걸 한번 불러볼게요. 네, 요 토끼가 메시 믹서에 들어가 있는 기본 오브젝트고요. 마스코트입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공부할 때 많이 쓰는 캐릭터죠.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저는 이제 모델링을 불러가지고 요런 화면이 됐는데요. 다시 메시 믹서만 실행을 해보시면 네, 아무것도 부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토끼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끼를 잠깐 불러보면 바닥에 뭔가 이렇게 사각형의 판이 보이고 네, 베드 같은 게 보이죠? 그리고 아래쪽이 막혀 있어서 작업할 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좌표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잠겨 있다든지 그러면 안 보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뷰에 가셔서 쇼 프린터 베드를 꺼주시면은 네, 출력판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쇼 프린터 베드라는 거는 3D 프린터마다 베드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출력 범위나 출력물의 크기를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 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메시 믹서가 그 뭐 G코드 생성이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3D 프린터 관련된 부분들은 그냥 삭제하시고 나중에 슬라이싱 프로그램 가지고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린터 베드는 끄고 자, 그리드라는 게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요 이제 눈금, 이 격자죠. 그리고 상단에 이제 하나 만져야 될 게 있는데 쇼 오브젝트 브라우저라고 요거는 켜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라는 거는 이 모델링을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불렀을 때 그 모델링 이제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퓨전에서도 좌측에 브라우저가 있었죠. 오브젝트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 게 있었잖아요. 요것처럼 이 브라우저는 쓸 일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켜 놓으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메시 믹서 설치하는 위치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고 설치하셔도 되고요. 2022년 현재 메시 믹서 버전은 이제 3.5까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단축키를 하나 알아두도록 하는데요. W키를 누르면 와이어 프레임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메쉬의 모드가 있는데 노멀로 해놓으면 부드럽게 보이고요. 자, 요거를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때는 폴리곤 구조 그대로 출력되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메쉬의 모드는 두 번째로
번째 단계로 폴리곤이 보이는 상태로 해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편집할 때는. 자, W 키를 누르면 와이어 프레임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자,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컬러는 자, 눌러보시면 아무 변화도 없는데 우리가 3D 스캐너 수업 같은 걸 했을 때 스캔을 한 데이터가 재질의 값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뭐 제가 이를테면 뭐 강제로 색상을 칠할 수도 있습니다. 네, 칠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색상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로 색상을 표면에다가 이렇게 칠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스캔한 재질 데이터 같은 거를 보겠느냐에 대한 옵션이 두 번째 이제 컬러 모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컬러 프린터를 쓰는 상황이 아니면 재질 값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색상은 꺼져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고 폴리곤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폴리곤은 보통은 켜놓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은 메쉬 믹서를 설치하고 어, 이제 간단한 프리퍼러서스를 설정을 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메쉬 믹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네, 우리 이제 교재도 나와 있지만 네,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랑 이렇게 설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 자, 우리 교재 2002년 교재에 네, 105페이지에 보시면 퓨전 360에서 설계된 데이터와 메쉬 믹서로 불러온 폴리곤 데이터. 네, 메쉬 믹서라서 다른 게 아니라 데이터가 저장된 상태가 이렇게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금형이나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폴리곤 상태의 데이터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 폴리곤은 다각형의 데이터지 곡선의 값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W키를 누르면 와이어 프레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메쉬로 된 데이터와 벡터로 된 데이터의 차이가 뭐냐면 특히 이제 그 설계 기반의 뭐 퓨전 360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솔리드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서피스 명령 쓰면 이제 안 그럴 수 있지만 그 폴리곤은 솔리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첫날에 3D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이 토끼가 지금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솔리드가 아니라 서피스 상태이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폴리곤의 문제들을 편집을 하고 또 출력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외부의 데이터를 네, 이렇게 지금 하나 더 불러왔는데요. 네, 외부의 출력 데이터를 불러오면 겉모습만 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폴리곤의 구조가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메쉬 믹서를 불러오고요. 파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출력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고쳐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용도로 네, 쓰는 네,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수업할 때 쓰는 어, 네, 다른 데이터 하나 불러왔는데 지금은 이제 싱기버스에서 받았던 데이터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싱기버스는 왜 출력을 위한 데이터지만 이 자동차는 보시면은 출력하기에 부적합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그렇게 안 보입니다. 네, 제가 한번 다른 데서 열어보면은 네, 큐라가 버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떤 버전이든 똑같아요. 네, 슬라이싱 프로그램들이 이런 거를 뭐 해결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만 열어볼게요.
네, 보시면은 이제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력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폴리곤 상태를 네, 파악을 하고 또 이제 편집까지 할 수 있도록 나온 툴이 메쉬 믹서가 되겠습니다. 필요 없다면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퓨전에도 폴리곤을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긴 있는데 그 메쉬 믹서보다는 떨어지고 또 불편해요. 써보시면. 그래서 메쉬 믹서를 따로 배워가지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동영상은 메쉬 믹서를 설치하고 프리퍼런스를 설정하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수업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네, 기능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동영상에서 메쉬 믹서의 기초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